최용심 컴퓨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2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주로 다룰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연산자 방법을 사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연산자 방법이 실질적으로 교과서들을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정계수법이 제일로 많이 나오거든요. 미정계수법, 또 소멸자 방법, 매개변수 변환법, 이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이게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역연산자 방법이거든요. 이 역연산자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제가 총 4가지를 얘기를 했죠. 미정계수법, 소멸자 방법, 매개변수 변화법,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역연산자 방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연산자 방법이라고도 하고 앞에다가 미분자를 넣어가지고 미분 역연산자 방법,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역연산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또 한번 봅시다. 실례를 통해서. 이러한 2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어요? y-를 미분 연산자 d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하느냐, 또는 소멸자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또는 매개변수 변화법을 사용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각자의 방법마다 이게 다르죠. 다른데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무슨 방법이라고? 역연산자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y인데, 이러한 2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 적에 우리가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앞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치 d라는 다항식으로 된 함수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 주냐면은 f의 d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서 원래 d라는 것은 미분 연산자 dx분의 d이기 때문에 이 f라는 것 자체는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지요. 즉, 이 함수 f라는 것은 미분 연산자 d를 독립변수로 갖고 있는 그러한 함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의 dy는 exponential ex,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지죠.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이러한 형태로 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으로서 역연산자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지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음에 있어서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러한 식으로 한번 봐봅시다. a의 x제곱은 b라는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x를 구하려고 할 적에는 x는 log a의 b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식을 이런 형태로 고치기로 했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로그라는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x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a의 x는 b,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렬로 봐도 상관없고 또는 초등학교 때 나온 곱셈 문제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ax는 b, 이러한 곱셈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이 x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x는 a의 마이너스 1 곱하기 b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a의 마이너스 1 이것을 행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역행렬이 되어지고, 이것을 일반적인 대수적인 수식으로 본다면은 a의 마이너스 1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a분의 1이 되죠. 그래서 x는
a분의 1 곱하기 b니까 a분의 b 이렇게 된 경우라면은 초등학교 때의 곱셈 문제에서의 그러한 답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AX는 B 이러한 행렬식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X는 어떻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까? A의 마이너스 1 B 하는데, 이때 A의 마이너스 1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행렬에서는 역행렬이라고 불렀죠. 즉 A의 마이너스 1 이것이 행렬에서는 A의 역행렬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수식을 풀려고 할 적에는 먼저는 그 답을 어떻게 나타내 주기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풀기로 약속을 하느냐, 즉 이 식에서 y라는 함수에다가 f의 d라는 미분 연산자 식을 적용을 시켰더니 그 결과가 exponential ex가 나왔다. 이때 이 y를 어떻게 나타내 주기로 약속을 하냐면은 이렇게 나타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y라는 것은 f의 d 분의 1 해놓고 exponential ex 이렇게 나타내 주기로 약속을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구심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지요. 마치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은 a의 x제곱은 b라고 했을 때 x는 로그 a, b 이렇게 나타내 주기로 약속을 한다면은 이 x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그 성질을 배웠잖아요. 로그 성질을 배움으로써 그로부터 상용 로그를 도입을 하게 되어졌고, 그로부터 로그 표를 알게 되어져 가지고 그 로그 표로부터 이러한 값들을 구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답을 어떠한 수식으로 나타내기로 했다면은 그 나타내기로 한 그 수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은 나타내기 전 상태를 사용을 해서 유출을 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x는 로그 a, b 이러한 형태로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이 x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되어질까? 그것에 대한 성질 파악은 어디로 돌아가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원래 수식으로 돌아가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수식 자체는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수식을 보고 x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수식인 이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하, x는 로그 a의 b라고 했을 적에 원래 이 수식은 a에다가 x제곱을 했을 때 b가 되어지는 그것을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수식의 x를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기로 약속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f의 d라는 어떠한 미분 연산자들을 y라는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d 해놓고 x의 제곱 이것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x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d의 제곱 해놓고 x의 세제곱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d 해놓고 한 번 미분하면 3x의 제곱이고 이것을 또 한 번 미분해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6x가 되어지잖아요. 즉 우리가 어떠한 f의 d라는 미분 연산자 함수가 정해지면은 그 f의 d를 어떤 함수 y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미분 연산자 분의 1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시켜 줘야 되냐면은 exponential ex에다 적용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f의 d분의 1을 exponential ex에다 적용시켜 주는 방법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우변을 exponential ex라고 특별한 함수를 적어 놓았는데, 지금부터서는 이 우변을 일반적인 형태로 적어서 rx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f의 d의 y는 rx라는 이러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 적에 이 y라는 것을 어떻게 적어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냐면은 y는 ft분의 1 해놓고 얘가 rx이기 때문에 rx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 rx. 그러면은 이것을 해 y를 이런 형태로 적는다 라는 것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처럼 커다랗게 두 가지의 종류 해로 구분해서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해를 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썼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제차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제차해는 우변 rx가 제로가 되어질 때의 y를 제차해라고 해요. 이 rx가 제로가 될 때의 해를 제차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션이라고 해가지고 h로 흔히 제차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제차해 같은 경우는 이 fd가 상수 계수를 가진 다항식 형태의 미분 연산자로 된 수식이라면은 얼마든지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이러한 제차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제차해는 이렇게 구하는데 특수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특수해는 이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만족하는 해를 특수의 yp라고 해요. 그런데 이 특수의 yp는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대로예요. 특수의 yp는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수식을 특수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수식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해, 그 해를 일반해라고 그랬는데 그 일반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내냐면은 특수해하고 제차해하고 합해 놓은 것을 일반해라고 해요. 왜 특수해와 제차해를 합쳐 놓은 것이 일반해가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갑시다. 여기에서 이 yp가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해를 특수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식과 이식을 플러스 시키면은 f의 d 가로 열고 해놓고 yh 플러스 yp는 얘하고 더하면 rx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수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yh 플러스 yp가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y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수식에서. 고로 이 y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y는 일반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반해라는 것은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는 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반해는 미지상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해예요. 그러한 반면에 제차해 같은 경우는 우변이 제로인 경우 해이기 때문에 이 수식의 y가 아니죠. 왜 y가 아니요? 이 수식은 우변이 rx일 때의 모든 경우 해를 만족하는 y인데 이 수식은 뭐예요? 우변이 제로인 경우에 만족하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이 식의 해는 즉 yh는 이 수식의 y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한 반면에 이 특수해 같은 경우는 이하고 똑같이 형태가 똑같은데 단지 이 특수해는 이 해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일반 해를 가리키고 있음에 반하여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해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상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해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반 해에서 초기 조건에 의해서 모든 미지상수들을 결정을 해주고 나면은 그 해가 무슨 해가 되냐면은 특수해가 되는 거예요. 특수해는 일반 해에서 초기 조건을 사용을 해서 모든 미지상수들을 결정해 주는 그러한 단계의 해를 무슨 해라 그런다? 특수해. 그렇기 때문에 특수해는 일반해의 부분집합이죠. 철저한 부분집합이요. 일반해는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고 있음에 반하여 특수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초기 조건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특이해란 것도 있는데 그 특이해는 뭐냐, 일반 해에도 포함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해를 특이해라고 하는데 그 특이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식을 보면은 제차해하고 특수해하고 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일반해 Y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일반해 Y는 제차해와 특수해의 합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본래 목적인 미분 역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F의 D는 RX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수해는 YP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 적에는 제차해는 100% 풀 수 있다 했으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중요사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요사항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특수해를 구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특수해 같은 경우는 구해질 수도 있고 안 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해질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이 제차해 같은 경우는 100% 풀리니까 100% 풀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미분 역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구한다 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역연산자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게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하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FD의 YP는 RX라는 이러한 특수해를 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나가 봅시다. 먼저 항등연산자 I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 봅시다. 항등연산자 I가 무엇이냐면은 함수 FD라는 미분 연산자 함수에다가 I라는 것을 작용시켜 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FD가 되어지는 그러한 연산자를 항등연산자라 그런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도 항등연산자가 여전히 사용이 되어지죠. Y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I라는 것을 작용을 시키면은 이것이 무엇이 된다? 그대로 자기 자신인 Y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D제곱 플러스 2D 해놓고 여기에다가 sin X 즉 D제곱 플러스 1이라는 미분 연산자 함수를 sin X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sin X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sin X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한 번 적용해 가지고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플러스 2 코사인 X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미분 연산자 함수 FD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 주면은 sin X를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2 코사인 X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항등 연산자는 어떻다? 이렇게 되어지죠. I 해놓고 sin X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 여전히 sin X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항등 연산자는 자기 뒤에 오는 연산당하는 함수를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그러한 연산자를 무슨 연산자라고 그런다? 항등 연산자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미분 연산자 FD 있죠. 여기에서는 FD가 뭐 이런 형태가 되어졌고 얼마든지 FD는 다양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는 이 미분 연산자는
가항식 형태로 되어진 미분 연산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분 연산자 FD의 역연산자는 미분 연산자 FD라는 이 연산자에다가 이 연산자의 역연산자를 서로 이렇게 작용을 시켜주면은 그 결과가 항등연산자가 되어지는 것을 FD의 역연산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FD의 역연산자는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FD의 역연산자를 어떻게 표기를 해주냐면은 F의 D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미분 연산자 FD, FD의 역연산자야. 여기에서 미분 연산자 FD 있죠. 이 FD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분 연산자 FD의 역연산자. 그 역연산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 미분 연산자에다가 역연산자를 작용시켜주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항등연산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연산자를 역연산자라고 하는데, FD의 역연산자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기해 주기로 약속을 한다? FD분의 1 이렇게 표기해 주기로 약속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FD분의 1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미분 역연산자에 대한 공부가 되어지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서 y를 구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y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y를 구해낼 수 있을까? 자, 미분 역연산자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y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다 똑같이 무엇을 적용시켜 주냐면은 FD의 역연산자인 FD분의 1을 이쪽과 이쪽에 똑같이 한번 적용시켜 줘 봅시다. 그러면은 이쪽은 자, FD분의 1을 적용시켜서 어디에다가 FD의 y에다가 여기에다가 FD분의 1을 적용을 시켰어. 그 다음에 우변에도 RX가 있는데 이 RX에다가 똑같이 FD분의 1을 적용시켰어. 즉 FD의 역연산자를 똑같이 적용을 시켰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수식 자체는 y에다가 FD를 적용을 시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FD분의 1을 적용을 시켜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형태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FD를 y에다 적용시키고 그 결과에다가 FD분의 1을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분 역연산자 관계에서는 이 y에다가 무엇을 적용시켜 준다는 말하고 똑같냐면은 FD에다가 FD분의 1이라는 FD의 미분 역연산자를 먼저 이것들로부터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y에다 적용시켜 준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화면 돌려서 들어보세요. 즉 이거 있죠, 이 부분, 이것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y에다가 적용시켜 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후 조금 자세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좌변만 한번 보십시오. 좌변을 한번 보면은 FD분의 1 거기에다가 F의 T, 즉 FD와 FD분의 1이라는 FD의 역연산자를 서로 곱해주면은 이 결과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항등연산자 I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FT 분의 1, FT 이것을 Y에다 적용을 시켜주면은 여기서 이것이 항등연산자 I가 되어지죠. 즉 FT 분의 1, FT 이것이 항등연산자 I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항등연산자 I가 되어져 가지고 항등연산자 I를 Y에다 적용을 시켜주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된다? Y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준 최종 결과는 좌변은 뭐만 남게 됩니까? Y만 남게 되어지죠. 이 좌변은 Y만 남게 되어지고 우변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FD분의 1 RX 이것만 남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지금 그 높아심이 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FD분의 1 있죠. 이것은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가 아니고 무엇이요? FT의 미분역 연산자를 FT분의 1로 나타내기로 하자라고 정의를 했던 FT의 미분역 연산자가 FT분의 1이요. 그 분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Y는 FT분의 1을 해서 RX, 즉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마치 지수함수를 로그로 나타냈을 때 로그 성질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과 같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FT분의 1을 얘한테 작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풀어나갈 것인데 우리는 RX가 어떠한 경우에 한정해서 이게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미분역 연산자 또는 역연산자 방법으로 풀 것이냐면은 RX가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로 exponential AX라는 지수함수, 세 번째가 코사인 함수, 네 번째가 사인 함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것들이 서로 곱셈으로 조합이 되어지는 것들의 합, 이러한 다섯 가지 종류로 RX가 되어져 있을 적에 이러한 RX에 F의 D분의 1이라는 미분역 연산자를 작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경우를 한번 봅시다. YP는 D-A분의 1 RX 이러한 미분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고자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분역 연산자로 되어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D-A분의 1 이것이 미분역 연산자죠. 그러면 이 미분역 연산자에서 FD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D-A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즉 Y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러한 미분역 연산자로 되어진 이러한 수식을 풀기 위해서 원래 수식으로 환원시켜 줘야 되겠지요. 원래 수식으로 환원시키면 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수식이었습니까? 원래는 D-A 해놓고 YP 이퀄 RX 이러한 수식이 원래 수식이었죠. 이러한 원래 수식을 미분역 연산자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했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다시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D 해놓고 YP 마이너스 A YP는 RX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제가 YP를 적어 놓은 것은 특수해를 구하기 때문에 YP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제차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풀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수식에서 특수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것은 뭐예요? 일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죠. 즉 일개 선형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야. 일개 선형 비제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100% 풀린다고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여기 클릭해서 그 공식 같은 것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특수해는 일반해를 구할 적에 적분 상수들을 다 제로로 놓고 구한 것이 특수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식 있죠. 이 식을 원래
풀려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됩니까? 일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공식에 의해서 이 식의 특수해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yp는 exponential ax 또 전체적인 괄호 해놓고 exponential rx, exponential minus ax의 dx 플러스 상수 c인데 특수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적분 상수들을 무수로 놓고 계산하고 있다고, 제로로 놓고 계산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해를 구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c가 없어지는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미분 연산자로 표현된 식의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미분 역연산자로 표현이 된 비제차 미분 방정식 하나 풀어봤어. 물론 일개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시오.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어떠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었습니까? 원래는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었죠.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에서 f의 d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f의 d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죠. 이것이 f의 d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야. 그렇다면은 양변에 y를 구하기 위해서 f의 d분의 1을 양변에다 똑같이 적용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수식이 되어지죠. 여기에서 y를 구할 적에 우리가 지금 특수해를 구하고 있다 했어. 특수해를 구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y는 yp 이렇게 적어준 것이 더 좋지요. 왜 좋아? 특수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낼 줄을 알아야 되겠지요. 이 수식은 원래는 이 수식이라고 했어. 원래는 이 수식이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yp를 구해내는 것이 바로 위에서 yp를 구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것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d-a2를 yp에다 적용시킨 거 있죠. 이것을 무엇으로 치환을 하냐면은 라지 y1이라고 치환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수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 빼기 y1 해놓고 이 뒤에 있는 거 라지 y1은 rx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법을 좀 전에 했죠.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의 일개 선형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죠. 이것은 이 식으로부터 y1을 구해내면은 y1이란 것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린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더 엄밀하게는 d-a1이라는 미분 역연산자를 좌측에 적용시키고 우측에 적용시키면은 좌측에는 항등 연산자가 돼서 y1만 남고 우측에는 여전히 d-a1 분의 1이라는 그러한 미분역 연산자가 남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 해놓고 rx.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방금 이거 구하는 방법과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구해낸 것이 무엇이에요? y1을 구해냈지요. 그런데 y1은 뭐예요? d-a2의 yp잖아요. 그래서 d-a2의 yp, 이것이 이쪽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둘 것이냐면 r1x로 둘 거야. 즉 이쪽 부분을 무엇으로 두냐면은 r1x로 두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식에서 y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개 선형 비제차 미분 방정식 이거 푸는 것하고 똑같지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yp란 것은 d-a2 분의 1 r1x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yp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가 a2이기 때문에 여기가 a2가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식을 다시 적어주면은 오늘은
미분 역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풀이를 구해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실제적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